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차트 톡톡이라는 코너입니다. 간단하게 매주 하나씩 공부하실 수 있는 차트 소개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서 번즈의 유령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 흑백으로 어떤 남자분이 서 있죠. 이분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잘 알려진 1970년대 연준 의장을 8년간 재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왜 이분 사진을 갑자기 가져왔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리처드 클러리다라는 사람이 연준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분이 1957년생 64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분이 1953년생이고요. 현재 68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연준 의장 맡으셨던 자넷 옐런 아시죠? 현재 재무장관 맡고 있는데 이분은 1946년생이고 75세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60대, 70대라서 학창 시절에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몸소 경험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30대, 40대 분들은 인플레라고 하면 뭔가 낯설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이분들한테 인플레는 역사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존적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아마 1970년대 연준 의장 맡으셨던 이 사준에 계신 이 아서 번즈라는 이 경제학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이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던 중 닉슨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입성을 했었고요. 중앙은행장까지 맡게 됐는데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통화를 완화해라, 금리를 인하해라 라는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에 굴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통화량이 급격하게 팽창돼서 인플레가 심화가 되니까 중앙은행 탓이 아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해서 유가를 빼고 물가지표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핵심 물가지표를 창안했던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실상 좀 이 연준의 어두운 그림자라고도 얘기되는 분인데 사실상 이 아서번즈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요. 지난 주말에 클라리다 부의장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 때문에 12월 F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부 국가에서 락다운까지 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조금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보다 인플레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 암호화폐까지 투기적 관행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에는 이제 디플레 파이터, 뭐 슈퍼파월, 파월풋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당분간 인플레 압력이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중앙은행한테 통화 완화를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고요. 이 한미 디커플링 해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미국은 올라가는데 한국은 못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 클라리다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NDF 원달러 환율도 금요일 종가 대비 한 6원 정도 올라서 1191원에 호가가 됐고요. 현재 월요일 시장도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페더럴 펀드 금리 선물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을 보면 내년에 연준이 몇 월에 금리 인상을 할지 투자자들의 예상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놀랍게도 2022년 7월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1회 인상 확률이 42%인데요. 2회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찍은 사람도 지금 27%나 됩니다. 내년 연초까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러면 피할 곳은 없는가, 긍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가, 뭐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도 지금 투자가 나오는 곳은 피난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궁극통, 즉 부족한 영역의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반도체의 공급을 위해서 추경 예산 7,740억 엔을 편성을 해서 반도체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8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자동차 업체인 GM 그리고 포드가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생산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업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마도 이번 주에 미국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지금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커머더티화된 메모리 의존도를 줄이고 파운드리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반등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시 2022년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앞으로는 여기 뒤쪽에 매주 실적 추정치 변동과 그리고 이제 이 팩터별 상대 강도 이런 부분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저희 신영증권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